한글TV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매 대출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대출과는 다르다는 내용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실전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저희가 또 부천, 인천 작은 거 해서 낙찰가의 80% 정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서울로 저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서울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은 일반 지역하고 달라. 이 대한민국은 중앙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나라야. 그래 지방에 있는 돈이 서울로 몰려.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울이 부동산이 지나치게 지방에 비해서 급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을 더하기 지방의 일부 지역을 정해서 투기지역, 투기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뭐 이런 지역을 정했거든. 그 대출 조건이 다 틀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경매 받았잖아. 네. 그거는 일반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출 조건이 일반 지역에 맞는 대출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서 거기에 의해서 받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서울 지역은 또 각 구청마다 또 틀려. 구마다. 서울에 구가 25개 구가 있어. 근데 그게 구마다 다 경제적, 이 사회적 어떤 그 경제 수준이 조금씩 틀려. 소위 뭐 강남 3구는 좀 부자 동네라고 하잖아. 네. 새로 떠오르는 동네는 마용성이라고 또 하잖아. 네. 또 조금 더 보면 옛날 노도강이라고 들어봤나? 이렇게 이제 유행하는 용어들이 자꾸만 생겨. 이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대출이 이제 저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출도 좀 틀려. 아, 그러면 지역에 따라 대출의 어떤 조건, 대출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인데 다르지. 그러면 어떻게, 솔직히 궁금한 게 저희가 80% 받았었잖아요.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역에 따라서 몇 퍼센트? 일단은 이제 예. 그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막 20억 30억 되면 틀려져. 그러니까 화주택 규모 이하, 보통 6억 정도 이하로 우리 서민 대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기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가장 투기가 왕성한 지역이거든. 네. 거기는 KB 시세의 40%야. 그러니까 반절도 안 나와.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은 50%, 투기 조정 지역은 6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여건명이 발표만 그렇지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보다 훨씬 조금 나와. 이거는 최저치가 아니라 최소치가 아니고 최대치야. 그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규제할 길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들고 나온 카드가 뭐냐면 바로 LTV, DSR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DSR이잖아. DSR을 배우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 물건, 그 물건에 한해서만 체크를 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물건을 낙찰 받은 어떤 개인의 총 부채 총량을 따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40%, 50%, 60% 했다고 해도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확 줄어들어 버려.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서울에서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물론 명분은 투자 내지는 투기 뭐 이런 쪽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실수요자들도 참으로 사기가 어려워.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럼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돈 많은 사람한테만 더 가는 느낌이네요. 지금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묘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대단히 큰 타이틀을 걸고 나왔는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만 보면 이거는 없는 사람은 집을 더 못 사게 만들어버렸고 현금이 돌아가는 소위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정말 투자하기가 좋아. 왜냐면 상대적으로 대출을 조금 해주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야. 그러면 더 싸게 그리고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을 대출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를 자금의 규모를 생각하다 보니 금액을 많이 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낙찰가율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묘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이 서울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 그렇게 돼야 맞는데 막상 법원에서 경매시장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조금만 올라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듣다 보면 서울은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솔직히 좀 넘볼 수 없는 지역 같은데 정말로 넘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 우리 이런 말 들어봤지? 궁즉통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왜? 꼭 필요하면 열리는 거야. 네. 궁하면 통하게 돼 있어. 배고프면 물가에 찾아서 물을 먹지 말라 해도 내가 억지로 가서 물을 먹는 거야. 네.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 살 길을 찾아야 되겠잖아. 네. 살 저희 길을.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에 대한 것은 대처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틈새 시장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나온 거야. 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금이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업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 활성화해야 돼요. 그렇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매 사업자에게는 얼마나 해주냐? 아까 얘기하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감정가의 80%까지 해주겠다는 거야. 대박. 이게 대단한 거야. 엄청난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보자들은 불안한 거야. 잘 모르고. 네. 사업자들은 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맞아요. 아까 그래서 내가 궁즉통이라고 한 거는 내가 급하게 꼭 필요하면 세무서 쫓아가. 인터넷 찾아봐.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할 거 아니야. 네. 그게 제2금융권의 틈새 시장의 대출 상품이 새로이 개발된 것이 바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야. 임대 사업자하고는 또 틀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간과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숨통까지 막아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숨통은 살려놓는 거야. 튀어놓는 거야, 숨통을. 그러니까 뻔히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매매 사업자 제도가 활용돼서 꼭 필요할 때는 받을 수는 있더라. 그럼 이것도 곧 숨통을 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정책 운영하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있지 않아. 어떤 사회적인 이런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수준까지는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서 대출을 받는다 이거야.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겠네. 매매 사업자를 해야겠네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야 돼. 알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어떤 팁 같은 부분을 들었는데요. 경매를 그럼 하면서 저희가 대출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잘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대출을 받을 때는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한 자금보다 이제 부족한 자금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 부족한 자금이. 그러니까 사전에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대출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금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출을 받아야만 잔금 납부할 수 있잖아. 우리가 맞습니다. 매각 확정일부터 한 달 내는 잔금을 어쨌든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이 확정되면 금리가 중요한 것이지. 네. 어차피 우리가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고 한두 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동산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상환 조건. 그러니까 거치 기간은 어떤지 상환 기간은 몇 년인지 보통 주택주택담보대출 30년이지만 또 짧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거치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치 기간이 잘 뭔지 모르겠거든요. 대출을 많이 안 받아본 사람은 잘 모를 텐데 거치 기간은 대출을 받고 원금 상환 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걸 말하는 거야. 이자만 내는 기간. 이 용어도 근래에 생긴 용어야. 거치 기간이. 근데 거치 기간이라는 거는 거치 기간이 지나면 원금 이자 균등 상환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네.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것이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거치 기간이 긴 거를 찾아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나요? 초창기에는 5년 거치 기간이 대부분이었어. 그러다 3년으로 바뀌더라고. 근데 근래에는 1년이야. 이게 그럼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인 목적이 대출 규제야, 정부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는 투기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갚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DSR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까 중도상환 수수료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중도상환 수수료는 순전히 그 돈장사 이론이야.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사람이 대출 자금을 은행에서도 대출 자금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가 돼야 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갚아버렸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맨날 대출해주다 끝나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약속할 때 1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걸 내 지키라 이거야. 그러면 자기네들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가 되잖아. 네.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2, 3년 있다 팔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경매로 돈 벌려고 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기간이 긴 게 좋은가요? 짧은 게 좋은가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짧은 게 좋단 말이야. 왜냐면은 우리는 사가지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만이 우리는 소득이 생기잖아. 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멀다는 뜻은 그 기간 안에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 기간은 짧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번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경매꽃 대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경매 대출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하지. 네. 그리고 부동산 구매할 때 대출을 받는 거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부동산 관련 어떤 투자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님. 네이버 카페에서 한울경매 동호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경매 후기와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상담은 02-2233-6233으로 연락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한울TV에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한울 경매 동호회가 있습니다. 경매를 좋아하고 경매를 통하여 원하는 재테크를 해보자는 순수한 의미의 경매 재테크 동아리입니다. 그 활동 사항은 네이버 카페 한울 경매 동호회를 열람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